도깨비 인간으로 변한 이유. 400년 전 한양, 어느 기방에 나타난 수상한 손님. 밤마다 금은보화를 뿌리며 기생월화를 찾았지만 그의 정체는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가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도깨비의 애틋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수상한 손님의 등장. 조선 중기 한양의 번화가 종로 뒷골목에는 여러 기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곳은 취월루였지요. 기와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촛불이 밤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취월루의 대표 기생인 월화는 23의 나이에 이미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고운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그리고 맑은 음성으로 부르는 가야금 가락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월화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생들과 달리 돈이나 권세에 휘둘리지 않았고 손님들을 대할 때도 예의는 지키되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월화야, 오늘도 김판서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분은 정말 너에게 진심인 것 같은데 왜 계속 거절하는 거냐? 같은 기방의 기생인 보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월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아, 나는 아직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김 판서님은 분명 좋은 분이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기방에 팔려왔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는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취월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옷차림도 남다르게 품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지요. 깊고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월화 기생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청산이라 이름한 그 남자는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방 주인인 김마담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님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니 분명 부유한 양반집 자제인 것 같았거든요. 물론이지요. 월화가 우리 기방의 최고 기생입니다. 월화야, 어서 나와서 청산 도련님을 모셔라. 월화가 나타나자 청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월화의 아름다움이 실제로는 더욱 빛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화 역시 청산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월화 기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 가야금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곡을 원하시나요? 아름다운 곡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청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슬픈 곡보다는 희망적인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야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연주한 곡은 아리랑이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게 들렸습니다. 청산은 월화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연주가 끝나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듣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는군요. 그날 밤 청산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월화에게 금비녀 하나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비녀는 보통 것과는 달리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연주에 대한 작은 답례일 뿐입니다. 내일 밤에도 다시 와도 될까요? 월화는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청산에게서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었죠.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도깨비의 정체 발각. 그 다음날 밤부터 청산은 매일 밤 취월루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월화만을 찾았고 다른 기생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가 가져오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겨울에만 피는 매화꽃을 가져왔고 어떤 날은 바다에서만 나는 진주를 가득 담은 주머니를 선물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중국에서만 나는 비단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모두 그 시대에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청산 도련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이런 귀한 것들을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월화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청산은 항상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월화 기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하지만 월화는 점점 청산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나오는 술과 안주를 권해도 입에만 대고 실제로는 먹지 않았지요. 또한 그의 몸에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어떤 향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꽃향과도 다르고 향료 냄새와도 다른 신비로운 향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달밤에 보면 청산의 그림자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희미했고 때로는 아예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월화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청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청산 도련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련님은 정말 사람이신가요? 청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월화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들키고 말았군요. 월화 기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깨비입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깨비라니. 어릴 때부터 들어온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해치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1000년 넘게 산에서 혼자 살아온 외로운 도깨비일 뿐입니다. 청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화는 무서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1000년을 혼자서요? 그렇습니다. 도깨비는 원래 무리를 지어 살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해치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신 거예요? 청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월화 기생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요? 한 달 전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월화 기생의 가야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100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월화는 청산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라는 사실이 무섭기보다는 1000년이나 혼자 살아온 그의 외로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청산 도련님, 그냥 청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도련님 같은 신분이 없으니까요. 청산, 그럼 당신이 매일 가져다 주시는 그 신기한 선물들은 도깨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월화 기생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월화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산의 신비로운 매력도 이상한 선물들도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도깨비인데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1000년이나 혼자 살아오셨다니. 금지된 사랑의 시작. 며칠이 지나자 월화와 청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청산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월화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월화와 청산은 조용한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 월화가 어깨를 움츠리자 청산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청산. 월화. 청산이 월화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청산의 눈동자가 유난히 깊게 보였습니다. 청산, 당신이 도깨비라는 걸 알고 난 후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어떤 뜻인가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제게 무언가를 원했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그냥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잖아요. 청사는 월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월화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산의 손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월화, 저는 100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은 제가 도깨비라는 것도 잊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생이라는 신분도, 이곳의 모든 것들도 잊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청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월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화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마음 깊숙이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청산답을 재촉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월화는 청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도깨비. 제가 왜 당신의 정체를 알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청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월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산이 월화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월화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월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청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방 안에서 이들의 관계를 지켜보던 김마담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산이 주는 선물들이 너무 비싸고 신기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월화야, 그 청산이라는 양반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매일 밤 와서 그런 귀한 것들을 주는데 혹시 도둑이거나 사기꾼은 아닐까? 마님, 그런 말씀 마세요. 청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요즘 관가에서도 수상한 일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 인간이 되려는 결심. 며칠 후 월화는 청산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산,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선물들을 자주 가져다 주셨어. 청산은 월화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월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청산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화와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만 갔지만 자신이 도깨비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청산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깨비가 인간이 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었죠. 며칠 후 청산은 월화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월화,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요?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먼 곳으로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화의 마음이 설렜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깨비이고 저는 인간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청산은 월화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되는 방법 말이에요.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청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포기해야 해요. 1000년간 쌓아온 힘과 수명을 모두 버리고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죠.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의 긴 수명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되면 저도 보통 사람처럼 늙고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청산이 월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내는 몇십 년이 혼자 사는 천년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월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하려는 청산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청산, 그렇게 큰 희생을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도깨비여도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월화. 저는 정말로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청산이 월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월화도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요. 천년을 혼자 살면서도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 없는 영원한 삶보다는 당신과 함께하는 짧은 인생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월화는 청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원해요. 월화,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범한 인간 청산과 결혼해 주세요. 월화는 청산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당신과 평범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실현과 선택의 순간, 청산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산에서 다른 도깨비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청산의 오랜 친구였던 대장 도깨비 뇌공이 무리를 이끌고 한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산이 취월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산, 드디어 찾았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뇌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2미터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의 번개 같은 눈빛을 가진 뇌공은 도깨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뇌공 형님,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왜 왔냐고? 내가 갑자기 산을 떠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 온 산이 발칵 뒤집혔다. 청산은 뇌공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형님, 저는 잠시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인간 여자에게 빠져서 도깨비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뇌공의 뒤에서 다른 도깨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산이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더라. 도깨비가 인간을 사랑하다니 말이 되나? 이는 우리 도깨비 세계의 금기를 어긴 것이다. 청산은 자신을 둘러싼 도깨비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뭐라고? 뇌공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천년을 살아온 도깨비가 보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월화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산, 네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판단력을 잃었나 보다. 인간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들은 금세 늙고 죽어버린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도 몇십 년 후면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될 텐데 그때도 사랑할 수 있겠나? 청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소중한 시간이겠지요. 영원한 것보다 유한한 것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뇌공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 인간 여자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안 됩니다. 청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화에게는 손 떼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이지 마라. 청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화를 지키려면 도깨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월화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취월로에서 월화가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청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청산, 무슨 일이에요? 월화를 본 뇌공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 인간 때문이구나. 보잘것없는 것이. 월화, 어서 들어가세요. 하지만 월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산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도깨비들이군요. 청산을 데려가려는 거죠. 똑똑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다. 우리는 청산을 데려가야 한다. 방해하지 마라. 안 돼요. 청산은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뇌공이 비웃었습니다. 인간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대들어. 내가 없어지면 청산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뇌공이 월화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청산이 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에 제가 직접 답을 드리겠습니다. 뇌공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도깨비들이 사라진 후 청산은 월화를 꽉 껴안았습니다. 월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청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흘 안에 인간이 되는 의식을 치러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영원한 사랑의 약속.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청산은 월화와 함께 한강변의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의식은 반드시 흐르는 물가에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월화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청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이 혼자 사는 도깨비의 영생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청산은 강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저 청산은 이제 도깨비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청산의 몸에서 푸른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간 축적된 도깨비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산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천년의 힘을 한순간에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월화는 청산 곁에서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청산, 힘내요. 조금만 더 견뎌요.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산이 쓰러졌습니다. 청산, 청산. 월화가 다급하게 청산을 흔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청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월화 저는 이제 정말 인간이 된 건가요? 월화는 청산의 맥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심장 박동이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인간이 되셨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뇌공과 다른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산, 네가 정말 그렇게 선택했구나. 뇌공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뇌공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산, 비록 우리는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도깨비들이 모두 사라진 후 청산과 월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산은 이제 평범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으로 훌륭한 서당 선생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기방을 떠나 청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월화가 청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것을. 청산은 월화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월화야, 나는 지금이 천년을 혼자 산 것보다 훨씬 행복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인간의 짧은 생을 함께했지만 그 깊이와 진실함으로 인해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산과 월화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천년의 수명과 강력한 능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이 된 도깨비 청산. 그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영원한 시간보다 함께하는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들의 오랜 인생 경험 속에서도 이런 진실한 사랑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처녀를 사랑한 도깨비의 마지막 선택, 영원히 함께하는 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